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죠. 종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과거 행정기관들 사이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대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죠.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들도 이러한 점들을 생활형 숙박시설의 메리트라고 적극 홍보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했고요. 이후 관계당국이 주거용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옴에 따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법과 제도가 바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효과적인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계약 체결 시 지켜야 할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착공신고와 분양신고를 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첫째, 수분양자들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받게 될 제재 처분은 물론, 둘째로 관계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역시 위반 시 받게 될 제재 처분을 분양 공고에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법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 자체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수분양자들에게 충실히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시행사가 그동안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던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명 의무를 정확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민사, 형사 및 행정상 절차 등을 거쳐서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시행사 측에서도 되도록이면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상담이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시행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일례로 부산 남포동에 들어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분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나 내용들이 꼭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특히 더 요구되고 있는 점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늘 말씀드리듯이 분양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전후 사정을 잘 살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에 잡음이 많았던 탓에 보다 강화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무가 부여된 배경이나 과정을 감안한다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그 해제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본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사유로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이엔과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엔 이재현 변호사였습니다.